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종가까지 반영해서 자료를 작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고요. 오늘도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2차전지 쪽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HTS나 MTS 꺼두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제 기업 공부하고 그 업종의 변화, 그 다음에 실적, 분기, 3분기 실적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다 나오면 한꺼번에 리뷰해 드릴 거고요. 저도 주가가 계속 빠져서 제 개인 계좌도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심하고 타격 큰데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상처가 크고 또 깝깝하고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포기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하지만 2차전지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사과의 말씀 드리자면, 제가 간과한 부분은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던 GM 관련돼서 연기된 부분, 근데 그 부분 관련돼서도 일부는 미국에서 총파업 관련된 물량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은 이 수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중간에 연기되거나 그런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장 중요한 건 최종 소비자인데 최종 소비자에 대한 자세한 파악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저는 사실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선방할 줄 알았는데 2.9%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런 측면도 조금 2차전지 전체적인 업종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 보면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 측면이 있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불법 공매도 근절 관련돼서 그 부분 저도 당연히 공매도 청원 당연히 했고요. 이 불법 공매도 금지 가능성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수급은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전기차 관련된 이 수요입니다. 수요가 GM을 포함해서 다른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쪽으로 아직은 확산되는 기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2차전지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반면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여타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라든지 실적은 상당히 선방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가가 특히 또 오늘 30일이 오늘 화요일날 또 과도하게 빠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적 나오면 좀 자세하게 리뷰해드리고, 지금은 2차전지를 포함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좀 투자에 관해서 철저하게 좀 보수적으로 조심하자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좀 현금을 일단 확보해 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와서 이제 이미 고점에 사신 분들은 많이 물려가지고 손실이 크실 텐데, 근데 또 다시 한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펀더멘탈 대비 2차전지가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고 도망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2차전지를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시점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더 욕을 먹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는 것조차도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가 계속 전기차 관련된 수요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조금 강도 높게 말씀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을 다루니까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갈아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기업 분석 훈련소는 가장 여전히 반도체보다 저는 구조적인 성장주, 1등 구조적인 성장주는 2차전지임에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2차전지를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를 제외한 과연 두 번째로 글로벌 구조적 성장주는 뭐가 될까? 그게 로봇일까? AI일까?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일까? 엔터일까? 글로벌 인프라 수혜주일까? 반도체일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후보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2차전지를 얘기하다가 반도체로 갈아타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는 업종과 무관하게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차례로 같이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개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기업분석 훈련소는 어떤 매수나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분석 훈련소는 어떤 유사 투자자문 톡방, 리딩방처럼 뭐 종목을 리딩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예, 계속 경고 문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10월달 들어서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 지수 대비, 코스피 대비, 코스닥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과 그 초과 상승 나는 업종 내에서 1등 기업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이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에서 투자 전략을 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게 뭐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특히 10월 달에 지수가 많이 빠졌죠. 전반적인 업종이 다 빠졌는데 한번 그 와중에 초과 상승이 나는 업종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10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4% 빠졌고 10월 한 달 동안 코스닥 6.2% 빠졌습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네이버, 카카오 다 지수 대비 네이버는 그래도 선방했네요. 2% 빠졌고 카카오 8% 빠졌고요. 건설단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요거는 저는 일시적인 일회성 쇼크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 포지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내 포지션이 하나도 없는 100% 해외 프로젝트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역시나 화공 파트랑 비화공 파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유가가 올라가면, 최근에 유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뭐 100불을 크게 넘기도 어렵겠지만 80불 밑으로 떨어지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유는, 유가라는 것도 철저하게 석유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리면은 뭐 미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전략 비축유가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동 쪽에서 공급을 굳이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늘릴 이유는 없죠. 사실 계속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화공하고 비화공 파트에 이 건설 관련된 프로젝트가 연간 수주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뭐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돼서도 실적 나오면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거 20% 이상 빠졌지만 이게 뭐 연간 실적을 깨먹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다 지금 상당히 지수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공업단에서도 뭐 조선 그렇게 최대 수주, 뭐 역대 최대 수주 뭐 얘기하는데 왜 실적이 안 나오냐. 조선은 3년 정도 실적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23년도 실적이 최고 좋은 거는 23년도 수주 받은 물량은, 저도 이제 조선 관련된 기자재 업체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25년도, 24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 받은 물량은 아마 25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을 키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네이버만 좀 선방을 했는데, 네이버 관련돼서도 실적 나오면 좀 업데이트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하고 두산중공업, 중공업 파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투자 메리트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모든 걸 다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철강 소재단에서는 고려아연이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났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하락을 나타냈고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 미국에서 태양광 쪽도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 태양광도 지금
약간의 그 모듈단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 빠졌고, 근데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하죠.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 그래도 고부가 제품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사업부에서 조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고, 눈여겨볼 거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뭐 순수 석유화학의 LG화학과 다음으로 탑 1, 2를 달리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11% 올랐고 지수 대비 월등히 초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케미칼이 결국은 실적 턴어라운드인데요. 아마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해가지고 실적 턴어라운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돼서 내년에는 이제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 분기로도 흑자 전환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롯데케미칼도 이 다양한 사실은 그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롯데 그룹사 측면에서 2차전지 소재단으로도 지금 신사업 육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소 관련돼서 이 롯데 정밀화학, 자회사 롯데 정밀화학이 수소를 운반하는 암모니아의 아시아 최대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관련돼서 기업 분석을 해드렸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삼성전자를 1부, 2부 이제 기업 분석을 3부로 안 해드리고 이제 2부로 해드리니까 더 이렇게 늘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이 기업 분석 훈련소를 2부로 해드리고 있는데 동영상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이거는 기업 분석 훈련소든 이슈 체크든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이든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분량만 제가 압축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하루에 잠 3시간 자면서 이만큼 자료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줄입니다. 또 줄입니다. 줄이고 줄여서 이 정도는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2배속으로 해서 보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용을 건너뛰어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꼭 보셔야 될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속 시간을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꼭 처음부터 끝까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랑 현물가가 있는데 이 고정가는 현물가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현물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재고에 대한 축소,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 하이닉스랑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근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한 달 동안은 좀 주가가 빠진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원대 정도에서 계속 주가가 놀고 있고요. 그런데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더라고. 목표 주가는 17만 원 이상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업사이드 위를 보는 것 같고, 하이닉스도 결국은 적자폭, 이 핵심은 그거죠. 메모리 반도체의 적자폭 축소를 해서 내년에 대폭 흑자 전환하는 그림이고, 이미 HBM 광대역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고 있죠. 엔비디아 핵심 고객사면서 엔비디아 말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여타 그 빅테크 업체들 뭐 메타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하이닉스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삼성전자는 아마 지금 뭐 지멘스 정도. 삼성전자도 4분기에는 HBM 우리는 3P라고 했는데 그거 3P라고 하지만 명칭 HBM 3E, 기존의 하이닉스가 쓰는 3E로 해 굴욕적인 부분을 당하면서까지 어찌됐건 4분기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HBM3 관련돼서 양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삼성전자의 강점은 이 소위 말하는 후공정 쪽에 2.5D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
후공정 쪽에 최첨단 패키징 공정이 턴키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측면도 삼성전자가 더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나는 업종, 금융이 상당히 계속 좋았는데 KB금융, 신한지주 다 지금 주가 부진하죠. 그런데 신한지주는 지금 1,000억 넘게 지금 주가 부양,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고,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배당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요. 저는 매력 없다고 봅니다. 한국전력, KTNG 다 생활소비재 쪽인데 KTNG는 최근에 8만원대 가격대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 쪽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 지수 대비 초과 상승 났죠. 근데 여전히 투자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소비재 단에서는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차 참 주가 안 오르죠. 현대차가 심지어 테슬라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좋았거든요. 이 3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9%다. 현대차도 역시나 뭐 투자 심리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단에서 삼성물산하고 HMM 같은 경우는 뭐 홈슬라라는 뭐 명칭까지 받으면서 5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4분의 1 토막 났죠. 상당히 부진하고 삼성물산도 뭐 건설주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지주사 성격을 띠는데 건설도 메리트가 없고 지주사로서도 메리트가 없죠. 헬스케어 단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3사 합병하려고 하는 셀트리온 둘 다 지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둘 다 지금 바이오 쪽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주가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70만원대 초반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좀 보는 것 같고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최근에 수익률이 견조합니다. 아무래도 3사 합방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나오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헬스케어 쪽 좀 반응 좋은 것 같고 1월달부터 연간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아마 이 카카오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3.7%, 삼성 엔진은 20%대 넘는 수익률 기록했는데 아니죠, 30% 넘는 수익률 기록했는데 1.3%까지 주가가 최근에 완전 엄청 많이 빠졌고요. HD 현대중공업 뭐 최대 수주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도 8.2% 빠진 수준이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아까 10월달 수익률도 좋았는데 연초 대비도 37%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최씨 집안하고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그 최기호 그다음에 장씨 집안하고 계속 지분 다툼이 있죠. 지분 다툼 이슈가 있는데 최씨 집안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우군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10월 한 달 동안 11%대 수익 나왔는데 연초 대비 마이너스 16%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뭐 20%도 안 되는 수준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7% 올랐으니까 상당히 굉장히 주가가 좋았죠. 계속 좋았는데 주가 자리가 저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매력적이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욕하실 수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더 훨씬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1월달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매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KTNG 1월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4.2% 빠졌는데 매력이 없다. 현대차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실적도 좋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안타까운 거는 그겁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실적이 박살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퓨처엠 영업이익이 분기로 일반적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 50% 이상 빠졌죠. 에코프로비엠 69% 빠졌고 포스코퓨처엠이 55% 정도 빠졌으니까. 그런데 그게 분기 실적이거든요. 연간으로 실적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런 겁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지금 주가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실적 좋으면 뭐하냐, 숫자 좋으면 뭐하냐, 주가 안 가잖아. 그렇게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 심정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기업을 따라갑니다. 주가의 그림자는 뭐죠?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결국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는데 바로 따라갈 수 있고 한참 뒤에 따라갈 수 있고 실적 가는 것보다 주가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는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삼성물산도 4.8% 1월달 대비 빠졌지만 좀 매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 합병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6.7%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둘 다 최근에 아주 강세 업종이죠. 그럼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DMO의 이제 절대 강자잖아요. 국내 1등이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복제약을 만드는데 지금 셀트리온도 CDMO, 위탁 개발 생산하는 걸 합니다. 일종의 이 CDMO라는 건요,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객사 물건.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얘네도 신약 개발을 합니다. 야,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다가 지금 물건 위탁 생산 맡기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로 신약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글로벌 빅파마들 사이에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결국은 이 자본력과 그 다음에 생산 캐파, 뭐 신약 개발 능력 측면에서도 야, 이거 돈으로 이거 저기 CDMO 따라가겠어 했는데 이미 셀트리온을 넘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삼성그룹 측면에서 삼성 반도체는 이건희 회장 작품이고 이재용 회장이 뭔가 나 반도체 말고 새로운 뭔가 성장 동력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을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길게 롱텀으로 보면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요거 한번 실적 한번 보시면 올해 그래도 연간으로 선방합니다. 뭐 매출이 두 자릿수까지 빠지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9% 정도 빠지고 내년에 6%, 내후년에도 그래서 다시 22조 매출 체력은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적자폭을 상당히 줄였죠. 작년에 7천억 넘게 적자 났는데 500억대로 적자폭을 줄였고요. 내년에 이제 7천억대 영업이익 나오고 내후년에는 다시 1조대 영업이익 회복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 보면 PER 100배인데 25년에 다시 9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대폭 흑자 전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성장 동력 있잖아요. 수소 모멘텀, 2차전지 소재 모멘텀. 저는 이 2차전지 소재 모멘텀이나 수소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거는 24년, 내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는 롯데케미칼은 진짜 락바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이제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좀 약간 그런 영역에 있지 않나. 롯데케미칼 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롯데케미칼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관에서 지금 한 달 내내 거의 폭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25% 이미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서 계속 매도했는데 기관이 계속 사면서 주가를 받치고 있죠. 최근에 차트 모습을 보시면 이게 일봉인데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이게 원래 46만원 하던 게 12만원까지 4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기업이고 그쵸. 아무리 뭐 주가가 뭐 영원히 올라갈 것, 지금 에코프로가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나니까 이때부터 지금 13만원대에서 계속 여기 첫 번째 바닥, 여기 두 번째 바닥, 여기 세 번째 바닥. 바닥을 3번을 다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이 13만원대에서는 아무리 안 좋은 악재가 나와도 이 가격을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이 차트가 사람의 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지표를 후행 지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신뢰하는 이유가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이게 25 이하면은 과매도, 지나치게 매도됐다는 거,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신호가 나오면
일종의 바닥권 신호로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6만원짜리가 4분의 1토막 났고 최근에 겨우 지금 20만원 회복되려고 하는데 20만원대부터 19만 4천원부터 계속 내려왔잖아요. 근데 내려오면서 주가는 계속 빠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기 바닥을 3번을 다진 거죠. 그래서 수소에 대한 모멘텀, 실적 턴어라운드의 모멘텀, 또 뭐 있죠?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고 그게 내년에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여전히 역배열이에요. 아직도 뭐 300일선, 200일선, 120일선 넘으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안타까운 거는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오면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고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올해 30% 가까이 매출이 빠지죠. 그런데 내년에 58% 이거는 상당히 HBM에 대한 선점 효과가 큰 것 같고 내년에는 다시 50조의 매출에 영업이익 8조대까지 회복이 될 것 같고 내후년에는 상당히 매출 가파르죠. 이 덩치 큰 하이닉스가 매출단에서 30% 이상 성장이 나온다는 거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역대 최대 매출 나올 거로 예상은 돼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61조까지 매출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이익단에서는 15조 이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PER 8배까지 떨어진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이 지금 52%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더 사기도 상당히 지금 거의 목에 찬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관에서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기관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그 목표 주가를 막 17만원 이상을 계속 올리는 거 보면 지금 12만원대도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연초 대비 아까 50%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다만 근데 주가는 상당히 견조해요.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배열이죠. 300일선, 200일선, 121선, 21선, 61선. 정배열인 상태예요. 근데 지금 61선에 딱 걸쳐 있어요. 근데 저는 61선이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게 61선을 깨지면 보통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공식화하지 마세요. 61선을 깨지면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도 이미 RSI가 75라는 거는 무슨 의미죠? 반대예요. 수 지나치게 매수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치가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다. 과매수다.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구간이고 과매수 찍히고 나서 많이 빠졌죠. 최근에. 최근에 RSI가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길게 보면 지금 요 가격 11만원 가격이랑 13만원의 박스권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11만원이랑 11만원. 이 11만원하고 13만원은 봉이 많이 연결된 것들을 한번 이어서 그어보세요. 그러면 큰 추세선이 형성이 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한번 볼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작년에 3조에서 올해 3조 6천억, 20% 매출 성장하죠. 내년에 4조 2천억, 내후년에 4조 8천억. 평균적으로는 15% 이상 매출 성장 나와요. 그죠? 이익도 1조에서 1조 5천억 가는 그림이요. 이익 성장도 상당히 가파르죠. 근데 여전히 PER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62배예요. 셀트리온이 아마 30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PER로 보면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매출과 이익이 가파르게 20%씩 성장하고 있으니까 실적 성장을 받는 거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10%밖에 안 되는데 기관은 최근 70만원대 가격대는 매력적으로 봐요. 계속 매수를 하죠. 기관은 최근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되게 지저분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원래 이것도 거의 100만원 돈 하는 96, 7만원 하는 가격이었는데 25% 이상 빠졌어요. 주가 많이 빠졌죠. 이게 300일선이고 이게 200일선, 이게 121선, 이게 61선, 21선. 역배열이에요 지금. 그래서 최저점 66만 8천원대 이 사인이 나왔죠. RSI 25 이하 과매도 지나치게 매도됐다. 과매도 신호가 나와서 반등 나오는 것 같더니 또 지수가 안 좋으니까
덩치가 크니까 또 주가가 빠지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이 매물대가 많이 있어요. 72만원하고 얼마 사이죠? 72만원, 74만원 사이 때 또 매물이 있고 78만원에서 80만원 때 또 매물이 엄청 많죠. 매물대. 여기 매물대. 그죠? 쉽지 않아요, 지금. 근데 업황은 매출과 이 덩치 큰 게 회복이 되고 있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매출과 이익이 20%씩 성장하고,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따라서 같이 제약바이오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KRX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모두 부진했습니다. 지수보다. 근데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최근에 좋았죠. 자동차 업종 중에 유일하게 2.6% 1등 압도적인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차별적인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단에는 역시나 제가 업데이트 꾸준히 해드리고 있죠. HPSP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요게 압도적으로 8.1% 1등 수익률을 나타냈고, 소재단에서 솔브레인, 솔브레인은 지금 2차전지 전해액 모멘텀도 갖고 있어요. 요게 최근에 주가가 10월달에 좋았고,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삼성전자 납품하는 패키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전공정 장비 업체죠. 5.7% 수익률이 좋았네요. 그 다음에 KRX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최근에 좋고, 덴티움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임플란트 업체인데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자진 상폐돼서 지금 덴티움이 그 임플란트 관련돼서는 뭐 시총 사이즈를 보면 1등이죠. 상당히 주가가 견조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금 이제 덴티움 살아나는 것 같고, 휴젤 꾸준히 좋아요. 휴젤 지금 사실 휴젤하고 메디톡스 지금 오랜 특허 싸움이 있는데, 그거 내년에 6월달에 종료되면 휴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먼저 중국 진출했고, 북미 뭐 유럽 뭐 동남아시아 뭐 엄청나게 많은, 중동까지 뭐 엄청나게 많은 지금 휴젤 그 수출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고, 매출과 실적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도 부진했고, 제이시스 메디칼 당연히 주가 계속 올랐으니까 바테 바이오니아 다 부진했습니다. 은행단에서 KB금융, 신한지주 부진했지만,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뭐 1000억대 관련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다 말씀드리고, 에너지 화학 쪽에 LG화학도 역시 많이 빠졌네.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한 달 동안 20% 가까이 빠졌고요. SO일, 하나솔루션 다 계속 부진했습니다. 롯데케미칼만 압도적으로 지금 순수 화학 업종이 바닥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효성 TNC, 효성 TNC도 스판덱스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중국에 대한 모멘텀 반영 전혀 안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솔솔찮게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 그래서 중국 모멘텀이 붙으면서 효성 TNC 최근에, 오늘도 주가 다 빠지는데 효성 TNC 주가는 좀 오르고 있고요. 롯데정밀화학이 이 수소, 그죠? 수소를 운반하는 암모니아 아시아 최대 유통업체인데, 지금 롯데정밀화학은 ECH, 에피클로로히드린, 그 다음에 뭐 셀룰로스, 헤셀로스 다 이거 엄청 고부가짜리, 엄청 고부가짜리 그러니까 최첨단 화학 제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당연히 차별화되게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TKG 휴캠스, 요거는 탄소 배출, CCS, 탄소 배출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일반 화학 제품이 아니라 고부가 제품, 화학 제품 하고 있죠. 여기도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철강 보면 철강 고려안이 제일 좋았고, 포스코홀딩스는 펀더멘탈 대비 좀 과도하게 빠진 게 너무 좀 안타깝고, 3분기 실적 잘 나왔어요. 영업이 1조 2천억 나왔어요.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 나왔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계속 공매도 뭐 1조 가까이 연신 너무 과도할 정도 패고 있는데, 아까 지금 불법 공매도 금지하겠다는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공매도만 좀 완화돼도 수급은 좀 풀릴 것 같고, 풍산 계속 견조하죠. 지금 탄약 없어서 못 판다고 하고, 지금 북미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구리 가격도 조금 반등 추세 나오는 것 같고, 세아베스트 지주, 세아제강 지주 이런 회사들 소리 소문 없이 주가 안 빠지고 계속 진짜 견조합니다. 그래서
철강 쪽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풍산, 세아베스트 지주, 세아제강 지주. 예. 방송통신 쪽에 뭐 SK텔레콤, KT, SBS 다 전혀 매력 없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을 못하고 있죠. 건설 쪽에서 포스코퓨처는 진짜 많이 빠졌죠. 24% 빠졌고. 근데 반면에 경동나비엔 상당히 주가 견조했죠. 16% 올랐습니다. 전체 KLX 데이터로도 수익률 치면 뭐 3등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견조했고, 증권은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7.7% 올라왔네요. 증권주는 뭐 투자 관점에서 매력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기계장비 쪽에서는 가장 그나마 선방한 거는 CS 윈드가 선방했는데, 뭐 CS 윈드 선방했다고도 볼 수 없는 게 뭐 연초 대비 수익률을 치면 뭐 30%, 40% 박살났죠. 예. 예, 풍력 관련된 건데, 풍력은 성장성은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물론 풍력도 CS 윈드가 워낙 미국의 공장 인수한 것도 있고 공장에 대한 포지션이 미국 공장 포지션이 커가지고 풍력도 AMPC 생산세 공제를 받습니다. 예. 근데 역시나 저는 뭐 압도적인 거는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호, 전력기기 인프라 쪽 하는 HD 현대일렉트릭 10월 달에도 주가가 안 빠지고 13.2%, 탑4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고, 여전히 계속 좋을 거다. 현대일렉트릭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죠. 전력기기 노후화된 거, 노후화 교체 수요, 그 다음에 신규 수요가 지금 북미, 유럽, 중동,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다 터지고 있죠. 효성중공은 마찬가지고. 근데 북미 포지션 큰 게 HD 현대일렉트릭이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심지어 울산하고 북미 공장 증설하는 거 합치면 2,200억 매출 추가 효과 있고, 이미 연간 수주 달성해서 지금 수주 목표치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 이 전력기기 인프라 쪽은 계속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 롯데칠성하고 코스맥스 상당히 실적 좋았죠. 코스맥스도 지금 중국에 대한 모멘텀 지금 전혀 안 붙은 상태예요. 예. 지금 미국 오하이오 그거 적자 정리하고 지금 코스맥스도 지금 상당히 비용 효율하면서 실적 좋아지고 있죠. 롯데칠성도 지금, 그래서 코스맥스하고 롯데칠성 상당히 이번 달에 수익률 좋았고요. 이 중에 매력적인 거는 코스맥스가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마트, 하이트진로 다 아무래도 지수가 빠지니까 이 필수 소비재 쪽, 필수 소비재 쪽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네. BGF 리테일도 좋았고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는 뭐 롯데칠성하고 코스맥스 정도 보면 좀 매력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디어 엔터 쪽에서는 게임주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뭐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나니까 크래프톤도 10%, 10.6%, NC소프트 8.2%, 펄어비스 9.7%, 게임주에 상당히 좋았네요. 근데 그 중에 압도적인 거는 네오이즈. 게임주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신작 게임이 잘 될지 안 될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게임주 관련된 뭐 블로그도 가봐야 되고 카페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신작 이 피해 거짓, 이게 기대감이 높았는데 기대감보다는 좀 실망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거 신작 나오고 나서는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꾸준히 실적은 이 피해 거짓이 초반에 너무 기대감은 컸는데 나빴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지금 다시 호평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17.2%까지 상당히 게임주 단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이 이것도 조금 사교육, 카르텔 이런 말까지 붙으면서 상당히 뭐 학원 강사들 막 조사하라고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뭐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엄청난 펀더멘털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메가스터디 교육이 22.8%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화성 엔터프라이즈, 아디다스 OEM이죠. 이것도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요 메가스터디 교육의 22.8% 이게 조금 의미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메가스터디 교육을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메가스터디 교육도 한번 저희가 기업 분석 훈련소에 한번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또 배당을 많이 해주는 배당주 관점에서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보기술 쪽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HPSP가 좋았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워낙 많이 빠져서 뭐 기술적인 반등 나온 것 같고, 코스모신 소재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역시 좋았습니다. 그 다음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0.4%, SG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스프레드라고 하죠.
판가하고 원자재 가격 차이가 조금 회복이 나오면서 실적이 좀 바닥 찍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SGC 에너지도 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네, 10월달 데이터 중에 KRX 데이터 1월달부터 보면 기아가 27%로 가장 자동차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404%네, 여전히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클래시스 85%. 네, 클래시스는 3분기 실적 나오면 당연히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계속 좋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5%. 네, 상당히 견조했죠. 은행권에서는 KB금융이 제일 좋았고요. 에너지화학은 뭐 1300% 넘었던 에코프로가 이제 500%대까지 수익률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에너지화학 전체 섹터에서는 에코프로가 수익률 1등이고요.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100% 넘는 수익률에서 59%까지 빠졌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 부진하지만 내년엔 여전히 2차전지 가장 주도주, 핵심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거라는 의견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방송통신, SK텔레콤 매력 없죠. 4.7%. 최근에 주가는 견조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이 없다.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도 지금 뒷페이지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경동나비엔은 조금 안타까운 건 실적 추정하는 그 리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44% 올랐어요. 굉장히 견조했고요. 증권, NH투자증권 14.6% 올랐지만 매력이 없다. 증권주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거래대금 늘어야 되고요. 신용미수 줄어야 되고요. 그죠? 증권주 자체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뭐 기업 M&A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 신사업 육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상당히 약하죠. 뭐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뭐 글로벌 증권사라고 할 만한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권주는 사실 매력이 상당히 없고, 기계장비 쪽에 HD 현대일렉트릭하고 거의 2배 넘게 차이 나죠. 효성중공업이 137% 압도적인 수익률을 나타냈고, 효성중공업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입니다. 코스맥스 필수 소비재 쪽이 코스맥스 86% 올랐고요. 코스맥스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엔터 JYP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 빠지면서 54%밖에 상승 못했지만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으로 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 소비재 쪽에 의류의 한세실업이 의외로 지금 42%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정보기술 쪽에 코스모 신소재가 182%, 300%가 넘었는데 진짜 코스모 신소재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의 KGETS, 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이 회사도 연초 대비 16.5%, 16.1%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건설증권, 기계장비, 필수소비재, 미디어엔터, 경기소비재, 정보기술, 유틸리티 쪽에서는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경동나비에,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리고 코스맥스, JYP, 네, 이 정도 보시면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HPSP는 실적 보시면 뭐 1,500억대에서 1,800억, 2,300억, 3,100억 기본적으로 연평균 매출 30%씩 성장하고요. 이익도 지금 25%씩 성장하죠. 25%에서 거의 30% 성장하죠. 800억대, 900억대, 1,200억대, 1,700억. 마진율 53에서 55%. 엄청난 마진이죠. 밸류에이션 비싸다는 얘기가 있지만 25년 기준으로는 20배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HPSP도 계속 주가 상승하는 것보다 실적 상승이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HPSP 보시면 최근 수급 여전히 외국인 보유 비중 15%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외국인 보유 비중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기간이 한 달 내내 폭풍 순매수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배열이죠. 네, 300일, 200일, 120일, 그죠? 60일, 20일, 60일, 21일 선이 붙어 있네요. 네, 이것도 지금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지금 121선에 한번 이탈은 안 하고 121선까지 내려왔는데 여전히 121선 내려오면 바로 다시 여지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런 모양의 차트를 많이 봐두셔야 돼요. 요런 모양. HPSP 같은 모양의 차트를 많이 봐두셔야 된다.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88년에 아시아 최초로 컨덴싱 보일러 기술을 개발한 회사고요. 98% 이상의 엄청나게 높은 고효율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서 일반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물 같은 탄소 배출하는 걸 크게 저감해서 기술적인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증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88년도 아시아 최초니까 지금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30년이 넘었죠. 네, 35년. 네. 어마어마한 업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이미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콘덴싱 보일러를 100% 가까이 보급한 상태고 한국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3년 됐는데 2020년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이게 생겼거든요. 20년에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됐으니까 지금 계속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회사가 이런 공기 환경 관련된 시스템 개발하는 데 진심인 회사예요. 그래서 2019년에 청정환기 시스템 개발해가지고 실내 공기질 관리 산업, 실내 얼마나 공기질 관련돼서 청정하는 걸 유지하는지 그 관리 사업에 진심으로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숙면 플랫폼, 단꿈 상점이라고 이름 재밌죠. 단꿈 상점을 이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그 쇼핑에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앤라이브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해외 사업 비중에 2018년 기준으로 52%였는데 22년에 66%고 지금 23년 기준으로는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이 70%가 가까이 달할 것으로 봐요. 그럼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건 어떤 말이죠? 해외에 훨씬 비싸게 팔거든요. 마진율이 훨씬 좋아진다는 겁니다. 08년에 이미 나비엔이라는 브랜드를 썼고요. 북미 진출 콘덴싱 온수기로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해서 국내 보일, 귀뚜라미랑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지만 계속 귀뚜라미보다는 훨씬 계속 국내 보일러 점유율에서 계속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미국 언론에서 가장 신뢰 가능한 기업 2023의 가전제품 전체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해외에서도 기술력이나 이 레퍼런스나 그 브랜드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이미 해외 40여 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고요. 작년 업계 최초 5억 불이면 5천억 이상 수출탑 달성했습니다. HVAC, 네, HVAC 숙제입니다. 뭐의 약자인지. 뭐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요거 친환경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서 친환경 고효율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북미에서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이 신규 제품이 북미에서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난방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법인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중앙아시아랑 중남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평택에 공장이 있습니다. 평택에 서탄 공장이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차전지랑 비슷해요. 평택 서탄 공장이 현재 연 캐파가 200만 대예요. 근데 이거를 439만 대, 2배 넘게 약 2.2배, 2.2배, 그죠? 이게 왜 생산 캐파 왜 늘리죠? 다 돈 들어가서 생산 캐파 늘린 건.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날 거로 보고 해외에서 폭풍 성장하니까 생산 캐파를 2.2배나 늘린 거예요. 연 200만 대에서 생산 규모가 439만 대까지 생산 캐파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냉방 관련 신규 제품까지 생산 라인 하면 10만 평이래요. 평택 서탄 공장에 연 200만 대에서 439만 대 2배 넘게 늘리고 공장 부지 규모로는 10만 평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 검사, 물류, 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하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통합 생산 관리를 도입해서 생산 원가 엄청나게 절감하고 품질 관리 역량을 높인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소 보일러 시장에 진출할 거로 봐요. 그래서 콘덴싱 수소 보일러 보급화를 위해 이미 대학하고 산학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최대 주주가 경동원하고 특수관계인이 57.61%고 국민연금이 4.5% 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있고 외국인 지분율은 9.97%, 10%대 초반이니까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25%,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가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미국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시장을 선도하는 걸 캐파를 2배 이상 늘리면서 그걸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상반기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635억이고요. 부동산 자산이 2186억이에요. 그럼 현재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무구조가 우량하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40% 올랐지만 여전히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자산 능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도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배당을 꾸준히 늘리고 있죠. 작년에 500원까지 배당
배당을 또 늘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연간 뭐 한 1조 4천억 정도 매출 나는 회사인데 경동 나비엔도 조금 빨리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 북미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공장 증축해서 북미에서 지금 시장 개척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북미에서 신규 브랜드죠. 컨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아까 석탄 공장 2배로 캐파 증설했다는 거는 그것도 매출과 이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기업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1부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좀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